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9 중국 갑조리그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지석 구단의 바둑을 준비를 했는데요. 네, 김지석 구단 사실 작년에는 굉장히 갑조리그 성적이 좋았잖아요. 하지만 네. 올해 초반 스타트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커제 구단에게도 승리를 거뒀고 네. 바둑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자신의 바둑을 컨디션을 되찾는다면 좀 성적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는 됩니다. 네, 대국에 앞서 중국 갑조리그가 어떤 대회인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주최 주간은 중국 기원이고요. 참가팀은 총 16개 팀입니다. 대회 일정은 4월부터 12월 8개월간 총 15라운드로 진행이 됩니다. 네, 매라운드 4경기로 진행이 되고요. 승리팀은 승점 3점, 2대2 동률이 나왔을 시 주장전 승리팀이 2점, 패배팀이 1점을 가져갑니다. 네, 주장전 및 장고전은 2시간 25분, 1분 초읽기 5회가 주어지고요. 속기전은 30초 초읽기, 생각시간 1분 10회가 주어집니다. 출전 한국 선수들인데요. 역시 김지석 구단이 올해 성적이 좋지는 않아요. 네, 작년에는 정말 갑조리그 성적이 굉장히 좋았는데 올해는 유난히 좀 스타트가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바둑 내용적으로 굉장히 좀 이상해졌다 그렇게는 느껴지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컨디션을 조금만 더 끌어올린다면은 승률을 그래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7라운드 한국 선수들 결과인데요. 역시 김지석 구단도 패했고 한국 선수들도 좀 성적이 좋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7명의 선수가 나가서 3승 4패는 조금 불만족스러운 성적이고요. 김지석 구단도 역시 좀 아쉬운 패배를 당했습니다. 네, 순위표입니다. 지금 7위에 김지석 구단에 속해 있는 저장팀이 랭크에 있고요. 1위에는 역시 신진서 구단의 소속팀 수벌 황저우가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네, 저장팀 같은 경우는 팀 이렇게 면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강팀이에요. 김지석 구단이 성적이 지금 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상위권 팀에 있기 때문에 김지석 구단이 원래 컨디션을 되찾는다면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팀입니다. 샤먼팀, 이제 커제 선수가 있는 샤먼팀이 지금 10등으로 조금 하위권에 랭크되는 게 좀 눈에 띄고요. 역시 15위, 16위에 텐진팀이 있는 게 또 눈에 들어오죠. 네, 두 텐진 팀이 굉장히 힘을 못 쓰고 있고요. 사실 멤버로만 봤을 때는 신민준 선수가 속해 있는 선전팀이 조금 약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지금 이 순위면은 잘 좀 선전하고 있다, 그렇죠. 잘 버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개인 승수가 9승밖에 안 되는데 승점이 7점이거든요. 바로 밑에는 웨이팡 팀과 비교해봤을 때 네. 얼마나 좀 효율적으로 이기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선전팀입니다. 8라운드 오더입니다. 저장팀은 중심 베이징 팀과 대결을 하게 됐는데 예상되는 매치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김지석 구단과 천야웨이 구단이 주장전에서 만났습니다. 네, 당연히 이렇게 맞붙지 않을까 하는 매치업이 성사가 됐고 천야의 구단 워낙 강자이기 때문에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오더이긴 합니다. 두 선수는 10판이나 대구를 했는데 김지석 구단이 좀 6승 4패로 앞서고 있고 동갑내기 역시 천재 기사들의 대결이라고 봐야겠죠. 네, 굉장히 어릴 때부터 이제 라이벌로 그렇게 오랜 시간을 이끌어왔고 굉장히 만만치 않은 김지석 구단이 조금 더 이제 공격적으로 두고 천야의 구단이 좀 단단하게 둘 텐데 굉장히 좀 만만치 않은 그런 바둑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지석 구단과 천야웨이 구단 정말 이름도 참 오랫동안 알려졌고 정말 오랫동안 정상권에 버티고 있는 두 기사의 대결인데요. 역시 좀 김지석 구단이 좀 더 공격적으로, 천야웨이 구단이 좀 더 수비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네, 아무래도 천야의 구단 하면은 굉장히 이제 단단하게 두고 상대의 공격할 때 맞받아치는 힘이 굉장히 세잖아요. 네네. 네, 김지석 구단이 그런 너무나도 잘 알겠지만 그런 면을 좀 조심하면서 대국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김지석 구단이 좀 더 공격적으로 잘 이끌어갔으면 좋겠는데요. 대국장에서 직접 확인하시죠. 제한 시간은 각자 2시간 25분, 1분 초읽기 5회가 주어집니다. 역시 또 김지석 구단 100번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역시 저장팀의 홈그라운드라고 봐야겠죠. 네. 또 천야웨이 구단은 또 100번에 워낙 능숙한 기사잖아요. 김지석 구단도 뭔가 좀 준비한 포석이 있지 않을까 좀 추측이 되는데요. 김지석 구단이 최근에 성적이 조금
있기 때문에 아마도 뭐 많은 준비를 하고 갑주리그에 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상대가 미리 좀 예상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중심 베이징 팀으로 둔다고 결정이 돼 있고 네, 본인의 뭐 홈그라운드에서 두고 본인 또 주장 나간다고 얘기가 돼 있다면 너무 네, 뻔하잖아요. 사실 뭐 뻔하죠. 그러니까 좀 바뀐다면 터자시 선수 정도인데 웬만하면 좀 천여의 구단이 좀 유력하잖아요. 네. 주장전은요. 그리고 김지석 구단의 상대 전적을 보면 좀 신기하긴 한 게 한국 기사 킬러라고 좀 알려져 있는 뭐 거제 구단이라든가 천여의 구단을 상대로는 정말 성적이 좋아요. 오히려 그 한국 기사들에게 좀 성적이 좋은 기사들한테는 좋고 어떻게 보면 한국 기사들한테 조금은 이제 약하다고까지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그 앞서 이야기했던 선수들에 비하면 성적이 안 좋은 기사들에게 질 때도 많이 있고요. 또 객관적인 전력에서 확실히 김지석 구단이 앞서는데 좀 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도 하고요. 네. 양쪽을 대각선 소목을 선택하는 것은 사실 흔한 표석은 아니잖아요. 이거는 아마도 이제 3-3 들어오는 것을 당하지 않겠다. 그런 뜻을 좀 갖고 둔 게 아닌가 싶어요. 천야회 구단 사실 3-3 좋아할 것 같거든요. 네. 일단 실내로 워낙 이득을 취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보면은 글쎄요 김지석 구단이 소목을 준비했다고 봐야겠죠. 아무래도 김석 구단 같은 경우는 또 100번으로 둘 때 뭐 양 3-3이나 아니면 지금처럼 양소목으로 진행을 할 때가 가끔 있거든요. 일단 3-3의 상대가 들어오는 걸 굉장히 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 네. 그 변화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 않고 100번일 때는 이렇게 둘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 걸쳐갔을 때 최근에 보통이라면 역시 마늘무나 혹은 날일자로 받는 게 가장 자주 나오는 모양이잖아요. 네. 뭐 때때로 그냥 이곳에 붙이는 선택도 나오기도 하고요. 앞서 나온 두 진행이 더 많이 나오겠죠. 네. 그 많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 시대 때는 일단 이 자리를 조금 눌리면은 퍼센티지가 웬만하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사들이 이거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사실 이 모양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둘 텐데 지금은 사실 큰 차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퍼센테이지가 확실히 떨어지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선뜻 손이 나가진 않거든요. 근데 그쪽을 당하는 선택을 했어요. 지금 그곳을 눌리더라도 우아기 쪽을 둬서 그리고 우아기를 보면 좀 위쪽으로 뒀잖아요. 네. 뭔가 흙이 눌러오는 것을 대비해서 좀 중앙전이 펼쳐졌을 때 힘을 실어주겠다. 뭐 그런 뜻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이 모양 인공지능으로 뭔가 김지석 구단이 확인을 했을 것 같은데 네. 저희가 보는 인공지능으로도 이것을 당해도 나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기했어요. 지금 여길 눌린다고 지금 생각이 되잖아요. 네. 안 둘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 웬만하면 흙은 그것을 두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거를 누르면은 좋다라고 약간 지금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누를 가능성이 높은데 김지석 구단이 뭔가 그곳을 눌리더라도 한쪽을 이렇게 두 칸 높은 굳힘을 하면은 둘만하다. 이런 식으로 연구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 김지석 구단이 원했던 대로 3-3을 당하지도 않고 또 초반에 퍼센테이지가 떨어지지도 않은 채로 좀 출발을 하게 될 것 같고 뭐 그렇다고 해서 천야회 구단이 저걸 안 씌울 이유는 없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정말 그 아주 사소한 차이 이제 인공지능 퍼센테이지 차이지 지금 여기를 뭐 눌리면 절대 안 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요. 지금 이 수가 뭐 무조건 원래 여길 둬야 된다. 뭐 그런 것도 전혀 아닙니다.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 두는 것이 더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천야회 구단을 좀 싫어하게 만드는 걸 수도 있어요.
뭔가 모양을 넓혀야 되니까 천정의 구단은 그런 것보다는 판을 뭐 흑이든 백이든 좀 좁히게 짜놓고 좀 잘게 쪼개가면서 판을 이끄는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서로 집이 많이 안 나고 내가 공격하는 상황 거의 안 나오고 이런 것을 굉장히 선호하는 기사인데 일단 모양을 넓히게 했으니까요. 어찌 보면 좀 의도가 담긴 게 아닌가 네. 추측이 됩니다. 물론 김지덕 구단한테 물어보기 전까지는 알 수는 없겠죠. 제가 예전에 정말 오래된 이야기인데 이렇게 향소목을 두고 상대가 이제 날일자를 걸치자 소목 정석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갖고 이렇게 입구자로 두고 또 이곡 걸치자 입구자로 두면서 참 너무 그냥 단단하게만 두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는 굉장히 잘 뒀던 것 같아요. 저는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뒀던 송태곤 프로 기보였는지 네. 아니면 다른 정상권 프로 기사의 기보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렇게 두는구나. 네. 아마 송태곤 프로였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나는 게 그때 이제 뭐 조은현 구단하고 도전기를 둘 때 아무래도 이제 소목 정석에 대해서는 저보다는 훨씬 더 뭐 많이 둬봤을 테고 잘 알 테니까 자신이 없어서 제가 그냥 입구자로만 뒀었거든요 그때. 그럼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이제 정상권 기사의 기보가 확실한 것 같은데 네. 정말 쉽게 두텁게 뒀었는데 어떻게 보면 좀 미리 좀 내다보실 정도로 근데 소목에서 근데 시청자분들도 그거를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날일자 둘 때 사실 입구자로 두는 것은 되게 예전부터 절대 이수가 뭐 나쁠 수는 없다 그런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슈사코의 마늘모, 네. 슈사코의 마늘모라고 불리면서 이미 뭐 바둑이 거의 한 200년 가까이 많이 두던 수법이고 실제로 또 인공지능도 어떻게 보면 좀 인증을 해줬잖아요. 네. 나쁘지 않다. 그 자리는 좋은 자리다. 그래서 정말 송태곤 프로의 그 당시 마음처럼 잘 모르겠다. 뭐 그러면은 충분히 그렇죠. 마늘모로 지켜둘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협공을 하는 바둑이 좀 많이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날일자로 걸칠 때 진짜 뭐 여기나 아니면은 두 칸 높은 협공하는 바둑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렇게 딱 흙이 눌러가서 밑으로 받아주면은 자체로 이게 좀 뭔가 이상하고 원래는 예전에 나와서 끊었는데 그 싸움이 어렵긴 하지만 흙이 둘 수 있다. 그런 변화도들을 인공지능이 보여주고 난 이후부터는 프로기사들 바둑에서 물론 뭐 아예 안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협공하는 바둑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반대로 이 걸쳐져 있을 때는 여기 걸치는 수 없었거든요. 아, 네. 근데 이제는 걸칩니다. 오히려 이것을 부침 당하더라도 충분히 둘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둘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잡혔거든요. 오히려 밑으로 날짜가는 게 많이 없어졌다고 해야 될까요? 네. 과거에 비하면 확실히 좀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날일자로 걸치고, 그러니까 상변으로 보여드리면 날일자 걸치고 이런 식으로 날일자 두는 바둑이 정말 많이 나오고 처음으로 배우는 정석인데 지금은 프로들 바둑에서는 이 날일자 하는 것은 특수한 상황 아니고서는 초반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 걸쳐놓고 손을 빼는 바둑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요. 지금처럼 날일자를 굳혔는데 뒤늦게 걸쳐가는 경우도 많이 나옵니다. 정말 많이 나오죠. 오히려 이 자리는 오히려 굳혀놓으면 반대로 날짜를 와야 된다라는 네. 느낌이 그런 인상이 들 정도로 날짜를 선택을 많이 하고요. 예전에는 이렇게 두지 않았던 이유가 흑한테 부침을 당하고 협공을 당하면은 곤마가 생긴다고 해서 두지 않았는데 최근의 트렌드는 뭐 뛰어나가면은 그렇게까지 엷은 돌이냐 그리고 협공하는 돌도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게 벽이 될 수도 있으니까 같이 곤마가 중앙으로 동행한다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또 중앙으로 나가는 것이 좌상 쪽의 흑 세력을 좀 견제하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 들기는 해요. 아마 이 날일자 걸친 수가 최근 바둑이 아니었다면 아마 이 정도로 아마 돋겠죠. 네, 뭐 벌리고 다가오면 한 칸 뛴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유연하게 두는 발상을 할 텐데 최근에는 뭐 너무 당연시하게 날일자 굳혀져 있어도
당연히 화점은 날일자로 걸쳐야지. 이렇게 진행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아까 그 모양 너무 익숙한데요. 오히려 사실 송태호 프로나 저희 또래 네, 얘는 사실 저게 더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공부를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첫 일감이 지금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긴 한데요. 예전에는 거의 뭐 옛날 바둑들이 다 그런 식으로 뒀기 때문에 그런 감각이 많이 떠오르고요. 다만 요즘에 공부하는 정말 어린 기사들은 이제 잘 떠오르지도 않을 것 같아요. 워낙 네. 많이 바꿨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이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이제 갈라침이라는 수를 되게 많이 뒀는데 최근에는 갈라침이라는 수를 별로 두지 않아요. 오히려 모양을 키우라고 한 다음에 깨는 경우가 더 많죠. 네. 근데 가까이 갔어요. 이 얘기는 뭔가 글쎄요, 좀 더 공격적인 수법이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백이 다음 수가 뭔가 이 어깨 지품을 둘 확률이 높은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제일 간단하게 이렇게 둔다면은 돌이 여기까지 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오히려 반대쪽으로 두 칸 띄어져 있는 게 더 자연스럽죠. 그렇죠. 돌의 위치가 여기보다는 뭐 여기나 아니면은 한 발 더 우측으로.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서 두터운 곳에서 가깝게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근데 지금 여기까지 뒀다는 것은 백이 어깨를 짚었을 시 좀 더 강력하게 두겠다. 일단 그런 뜻이겠습니다. 김지석 구단은 그 뜻을 분명히 알 텐데도 전혀 거리낌 없이 지금 뒀어요. 여기서부터 뭔가 전투가 일어나겠는데요, 이건. 그 의도가 명확하죠. 이곳을 끊어가는 걸 대비해서 이걸 두면 여전히 이곳이 선수거든요. 네. 그래놓고 아예 끊어가겠다. 아예 한바탕 하겠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역시 이쪽을 잡는 게 워낙 크거든요. 이쪽 모양이 모양이 일단 좋아졌죠. 너무 좋죠. 물론 젖히는 것도 좋습니다만 뭐 타개가 안 될 모양도 아니고요. 흙이요. 네. 그래서 이것을 좀 의도로 담은 것 같고 김지석 구단도 이것을 둘 때는 글쎄요. 이거를 생각 못 하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 바둑이 뭐 초속기 바둑도 아니고 시간이 충분히 있는 바둑이기 때문에 상대가 여길 뒀다. 그 다음에 사실 백이 둘 만한 곳은 여기인데 그럼 뭘 노리고 있겠지? 있을까 하면은 딱 떠오르는 수가 이수예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하나 밑으로 간다면 이제 흙이 밑으로 간다면 그냥 이렇게 쉽게 두면 되기 때문에 그 고민보다 위로 가는 게 좀 더 신경이 쓰였을 거예요. 네. 이것이 김지석 구단의 좀 준비된 수가 아닐까 싶네요. 여기를 두면은 이걸 두겠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걸 두고 도로 끊겠다. 이 교환이 없다면 나가는 게 되는데 이 교환이 아주 적절하게 있지 않습니까? 이 수익기를 하고 뛰었다고 봐야겠네요. 네. 지금 보시면은 만약에 백이 이 교환 없이 그냥 이 자리를 두면은 흙이 나와서 끄는 이후에 그 다음에 둘 때 여기로 미는 것이 아니라 반대쪽으로 이렇게 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교환을 미리 해놔서 이러고 끊으면은 이게 모양이 뭐 아까랑은 비교가 안 됩니다. 여기가 대각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처음 보는 그런 새로운 변화가 나오겠는데요. 안쪽으로 이거는 백도 이 두 점을 뭐 계속해서 살리기는 좀 쉽지 않아 보여요. 어떻게 보면은 두 점을 버리고 주변에서 좀 이득을 얻어내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걸 두고 막으면 일단 뭐 받아줘야겠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서 여기를 또 잡고요. 여기를 먼저 해놓을 수가 있나요? 먼저 해놓을 수가 있으면은 득이죠. 여기를 또 찔러서 이건 뭐 살릴 수도 있겠는데요. 당장 살릴 수도 있을 것 같고 그게 일단 남아 있는 거잖아요. 여기를 남겨둔 채로 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가능성도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되고 백이 먼저 오면 뭐 흑은 이걸 잡았습니다만 백도 나름대로 이쪽을 잡고 또 벌리는 데 성공을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타협을 하겠다. 그게 어떻게 보면 김지석 구단의 의도 같기는 합니다. 만만치 않아 보이네요. 좌기가 크게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흙이 일반 가고 백이 좌변 모양이 좋아진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흙의 이
좌상 쪽 모양이 별로 힘을 잃는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바둑으로 봤을 때는 백도 둘 수 있어 보입니다. 흑도 좀 전에 이야기하신 대로 그러니까 백도 이 돌을 버리기 전에 여기는 꼭 한번 해놔야겠는데요. 지금 두면 안 막는 거 외에는 어렵겠네요. 그렇죠. 이 교환을 해놓고 뭐 이 부분을 좀 막아서 지켜놔야지 역시 단수를 쳐서 나가는 맛이 생기고 거의 단수까지 쳐놔야 될 것 같은데요. 아예요. 아 그렇네요. 나중에 혹시 그러니까 그 얘기는 역시 맞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철벽이 된 다음에 이런 다음에 여기를 단수 치면 이제 이을 수가 있거든요. 때릴 때 막는 것이 아니라 느는 수가 있어요. 이건 다 잡혔거든요. 네. 이걸 생각한다면 좀 미리 단수 쳐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왠지 느낌이 거기 단수까지 좀 악수인 것 같아서 좀 멈칫거렸는데 지금은 그 단수까지 아낌없이 해야겠네요. 더 쳐가는 것, 뭐 김석 구단한테 너무 쉬운 수였을 것 같고요. 또 막는 수 외에는 사실 선택지가 많지가 않습니다. 다만 이건 좀 무리였겠죠? 웅크려서 두는 건. 일단 이걸 두고 이걸 찔렀을 때 이걸 둘 수가 없나요? 이걸 뒀을 때 맞고 여기를 흙이 끊으면 이게 선수가 돼서 네. 이거는 근데 이건 막아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단 네, 꼬부리는 것은 쉽지 않다고 천정의 구단은 판단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냥 설령 단수 쳐서 이걸 당하더라도 어차피 나가는 건 안 된다. 뭐 그런 생각인 것 같기는 한데 만약에 이수가 됐다면 가능했다면 더 보고 싶기도 한데요. 근데 진짜 너무 모양이 빈삼각으로 초반에 두는 거라서 정말 손이 안 나가긴 하네요. 좀 엄두가 안 나는 모양이기는 해요. 네, 근데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어차피 잡을 거라면 좀 모양이 좀 좋지 않더라도 가능은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일단 백은 좀 버리는 선택을 했고 흑은 글쎄요. 일단 바깥쪽으로 이쪽 어딘가를 좀 지키긴 해야 되거든요. 뭐 이제 백이 밀고 들어오면은 다 연결되니까요. 일단 막는 게 가장 일감이긴 한데 좀 선수로 당한다는 좀 의미가 있긴 하죠. 백도 단수 치는 타이밍을 언제 잡아야 되나요? 되게 애매하네요. 꿀을 쳤어요. 꿀을 쳤어요. 저희가 보고 있는 인공지능은 사실 저희는 사실 엄두를 안 나는데 호구 친 걸로 막는 것도 아니고 호구 치는 것도 아니고 여기를 치받고 호구 치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한 점의 가치를 굉장히 크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얘기는 이쪽으로 막는 거 역시 잡히기가 별로라고 생각이 되는 것 같고요. 네. 일단 한 점이 크다 이렇게 인공지능을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천냥의 구단은 하변을 계속 받을 생각이 아니라 이러고 이제 하변은 정리가 됐다. 좌변으로 가겠다. 지금 이런 뜻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를 밀어도
막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두겠다는 거죠. 네. 2점 살려나는 거는 다시 또 연결하면 그만이다. 여기 넉 점 위험하지 않느냐. 이 자리도 워낙 좋은 자리니까 뭐 그럴싸하긴 합니다. 치는 타이밍을 언제 가져가나 했는데 보니까 이제 김지석 구단하고 천야의 구단의 생각은 그게 있었네요. 이곳이 흙이 후수로 지키는 순간에는 백이 이 한 점을 잡고 어떻게 해서든지 좌변 쪽으로 백이 돌이 오면은 백이 둘만하다. 그러니까 굳이 이 교환을 안 해놨던 것 같고 흙이 두니까 지금 단수 쳐도 똑같다.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위쪽으로 이었다가는 늘어서 패가 안 내게 될 수는 있지만 여길 나와서 끊는 순간에는 흙이 잡히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뭐 있는 수밖에 없어요. 네. 있는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백이 한 번 더 있겠는데요. 네, 거기까지. 여길 이어서 연결하면 아예 연결해갖고 좌변은 잡히지만 이거는 좌변 잡히는 대신에 하변을 정말 맹렬하게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양이 되면. 이거는 얘기가 완전히 다르고 이제 여기서 흙이 뭐 더 공격적으로 이런 데를 씌워간다. 이거에 대한 타겟은 자신이 있는 거예요. 김석 구단이. 그렇죠. 이런 식으로 붙여가면서 타겟의 모양을 잡으면 여기 백돌도 못 살아 있으니까 이 싸움은 백이 할 만해.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선 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김지석 구단이 거길 쳤다는 것은 하변 쪽에서 수를 내겠다라는 뜻이고 뭔가 그 바꿔치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겠네요. 바꿔치기라 하면은 백이 수를 내고 흙이 좌변을 차지하고.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단수 쳤다는 것은 여기는 안 두겠다는 거예요. 네. 여기를 두면 득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백이 있지 않을 거라면 둘 이유가 없고 만약에 이을 거라면 여기는 무조건 단수 쳐놔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단수를 치면요. 이제 여기가 아니라 이쪽으로 있습니다. 진짜 이건 끝나죠, 봐도. 네, 이건 뭐 봐도 끝났습니다. 다 죽었어요. 그래서 단수 쳤다는 것은 역시 있겠다라는 의도가 보이고요. 좀 묘한 수순의 묘입니다. 근데 이게 하변 쪽이 백이 잡으면 백이 나쁘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서로 모양들이 커서 판단이 잘 안 되긴 하네요. 뭔가 흙이 그래도 있었던 곳에서의 변화이기 때문에 백이 좋아 보이기는 하지만 흙도 여길 이제 뭐 나와서 끊고 백이 여길 계속 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지금 이제 백이 단수 치고 이어서 살려가 봤자 다시 늘게 되면은 백이 잡히기 때문에 흙이 나와서 끊는다면은 백은 이제 하변 쪽을 이 자리를 둬서 잡아야 되고 흙이 뭐 단수나 늘어서 이런 식으로 잡을 텐데 하변 모양도 사실 굉장히 좋지만 흙의 좌부터 좌상 쪽 모양도 좋기 때문에 뭐 한눈에 판단은 사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야 이제 같이 보면서 인공지능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만 실전에 대국하는 선수들은 전혀 볼 수가 없잖아요. 네. 물론 인공지능은 지금 이제 그 바꿔치기를 백이 조금이라도 편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한데 실제로 대국을 할 때 생각한다고 보면은 거의 뭐 저는 느낌이 안 올 것 같아요. 실전이면 일단 뭐 망하진 않았고 둘 수는 있는 모양이다. 뭐 이 정도로 판단할 것 같거든요. 네, 뭐 서로 어렵다고 아마 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러면 김지석 구단은 조금 좋다고 보겠는데요. 낙관파니까. 네, 좀 네. 원래 웬만하면 좋다고 보니까 네. 조금 좀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거든요. 실제로 좀 괜찮기도 하고요. 네, 실제로 인공지능 수치로 봤을 때 지금의 이 바꿔치기는 백이 뭐 조금이라도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백도 당연히 하변을 잡아야 되고 혹시 흙은 늘어서 잡는 게 가장 크게 두텁죠. 잡는 거긴 하죠. 두터울 뿐더러 좀 크게 잡죠. 여기는 사실 뭐 큰 뒷맛은 없어 보이는데요. 현재 사실 붙여가는 거. 웬만하면 네, 수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워낙 크게 튼튼하죠. 이런 식. 단수 치고 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네. 뭐 더 단단하게 두네요. 그러니까 천녀의 구단은 바둑이 안 나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전야의 구단은 지금의 이제 이 바꿔치기가 흙이 뭐 만족스럽다. 만약에 바둑이 나쁘다고 생각하면은 원래 정수가 늘어야 될 것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느는 수를 둘 텐데 천야의 구단이 지금 한 줄 줄여서 뒀다는 것은 지금의 바꿔치기가 나는 만족스럽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양이 뭐가 다르냐면 역시 이곳을 단수 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뭐 때려내면 자체로 좀 활용이고 이어주면 역시 여전히 이렇게 됐을 때 이게 늘어서 잡은 거랑 비교했을 때 뚫었는데 여길 잡고 젖힌 꼴이 되거든요. 이건 뭐 비교가 안 되는데요. 네, 이거는 중앙 쪽에 백이 확실히 득을 봤는데요. 글쎄요, 단수 친 건 좀 느슨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천야의 구단이 뭔가 조금 그 미묘한 차이지만 형세 판단에 좀 착오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분명히 저길 단수 쳤다는 것은 천야의 구단은 내가 좋다, 내가 편하다라고 보고 둔 건데 이곤준이 볼 때는 그리고 사실 흙이 좋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냥 만만치 않아 보인다 이 정도인데 이곤준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백이 좀 편한데 이거는 당연히 늘어야지 너무 안일했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 여기가 원래 두 칸이 좀 맛이 나쁜 모양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가 좀 두터워지면서 백이 하나 더 오게 되면 다 집이에요. 여기 다 집이 되게 되면은 글쎄요, 꽤 집이 나거든요. 뭐 예를 들어 흙이 이쪽 받았다고 치더라도 이쪽보다 조금 작지만 그래도 뭐 큰 차이 나지 않게 집을 지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나머지 모양 흑돌 이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백은 아무래도 이 자세가 괜찮고요. 지금 형세는 잡으라면 백을 잡을 것 같거든요. 사람의 눈으로 봐도요. 네. 다만 이제 좀 더 유추를 하자면 천야의 구단 역시 이런 데 밀었을 때 손 뺄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또 손 뺐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아무래도 이쪽에 침투를 했을 그쵸. 때 좀 입장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수가 느슨한 건 맞는데 요 두 번을 손을 빼겠다라는 의도라면은 그래도 좀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늘어도 어차피 백은 밀 텐데 네. 나는 젖힐 생각이 없다. 여기 손을 뺄 거다. 그럼 뛰었을 때 그때 좀 지켜야 되는 모양이 되니까 그건 내키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한 게 아닐까. 네. 그런 뜻이 아니라면은 역시 단수 친 것은 이상하고요. 그냥 지키기보다는 좀 더 과감하게 압박을 합니다. 뒤에서 살트면 살아봐라. 변 모양을 넓히는 게 더 좋다. 이게 김지석 구단의 의도고, 그럼 뭐 천영일 구단도 방법이 없죠. 일단 안에서 살려고 해야겠죠. 네. 지금 이 모양 같은 경우에는 차단을 해줘요. 젖히고 호구 치면 사실 사는 자세는 금방이잖아요. 네. 단수 치고 패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붙이면 살아있죠. 예를 들면 하나 밀까요? 뭐 여기서 잡으러 가려면 화점에 둬야 되는데. 점 아니면 뛰어야 되는데 네. 이게 뭐 이런 데 뛰었다가는 이런 데 선수가 되니까요. 살기는 어렵지 않죠. 네. 잡힐 모양은 절대 아닙니다. 백은 지금 뭐 상황에서 잡으려고 두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근데 제가 밀었을 그냥 백의 의도 정도는 아마 이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이것을 하나 먼저 위로 막을까요? 위로 막으면은 뭐 늘겠죠. 네, 그러니까 백이 가장 원하는 그림 정도라면 뭐 여기까지는 뭐 불가항력이고요. 여기를 못 밀고 이 정도라면은 이제 백이 만족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먼저 맞게 되면은 조금 모양이 달라요. 이렇게 살게 되면은 조금 더 크게 살았거든요. 이거는 글쎄요, 백이 좀 내키지 않을 것 같죠. 네, 오히려 흙이 둘만할 것 같아요. 이 진행은. 그렇다면 흑도 이거를 젖히고 여기서 밀어가는 진행. 이 진행을 선택하는 게 정수로 보이는데요. 일단 이게 이 모양이 될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네. 일단 그곳을 젖히는 것은 예상되는 수순이고요. 백이 차단을 하면 호구를 쳐서 호구를 치겠죠. 호구를 치는 거 외에는 뭐 다른 수는 딱히 없어 보이는데요.
어? 근데 이거는 백이 한 점을 그냥 눈 딱 감고 일단 너무 잡고 싶은데요. 너무 두터운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의도는 그거예요. 일단 의도 같은 경우에 빠져주면은 이제는 호구 치지 않고 있겠다는 건데 네, 그렇죠. 너무 욕심 아닙니까? 끊어놓은 게 워낙 두터운데요. 그렇다면 그냥 먼저 쳤으면 차라리 그럴싸하잖아요. 그렇죠. 저기를 젖혔으면 사실 호구를 쳐야죠. 지금 젖혀놓고 붙인 거는 좀 욕심입니다. 이게 그냥 붙였다면 아마 느는 게 싫지 않았나 싶기는 하거든요. 아, 늘고 젖힐 젖힐 때 때 뒤로 이제 이걸 두고 단수 치고 끊으면 이건 좀 흙이 이상하죠. 네. 여기 돌이 없지만 뭐 살기도 도망가기도 좀 애매한 모양이 돼 있으니까요. 근데 그렇다 치더라도 이건 좀 과한 거 아닙니까? 일단 김석 구단이 딱 모양상 끊어서 잡는다면은 너무 깔끔합니다. 잘 됐어요. 왜냐면 이게 맞고 나서 특히 이것을 맞고 나서 젖히는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여기 또 젖히거든요. 이때 흙이 곤란해요. 근데 뭐 먹으면은 이게 뭡니까? 귀가 다시 다 빼앗기니까 하변은 좀 지울 수 있을지 몰라도 백이 우하기를 차지하면서 우변 쪽이 너무 두터워졌기 때문에 흙이 이상합니다 지금. 지금 이 돌이 없어야 얘기가 돼요. 이 돌이 없어야 좀 득본 거거든요. 네. 이 돌이 하나 그냥 패석이 하나 와 있어요. 이거는 좀 천야의 구단이 그곳을 젖혔으면 역시 저희가 계속 이야기한 대로 호구를 친 다음에 진행을 하는 것이 좀 더 나았습니다. 지금은 따내고요. 젖히고 되젖힐 때 그렇다고 안에서 이거를 뭐 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거는 그냥 너무 심하게 손해를 봤죠. 네. 거의 뭐 바꿔치기가 당연시 여겨지는 그런 장면인데 일단 백 입장에서는 너무 만족스러운 진행입니다. 너무 잘 됐어요. 그러니까 김석 구단도 다가오면서 이 정도까지 기대는 안 했을 겁니다. 네. 이게 무슨 흥계냐 하면서 지금 바로 끊어먹고 있는 상황인데 천야 구단이 뭔가 생각이 너무 많았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의 수수는 미스입니다. 그러니까 좀 생각이 많았을 때 나오는 장면이긴 하잖아요.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이거보단 이거 더 잘 될 것 같은데 약간 혼란스럽게 착점을 한 건데 정작 쉬운 수를 생각을 안 한. 네. 이거는 갑자기 바둑이 너무 풀렸는데요. 지금 저희가 많이 풀렸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하변에 집이 지어진 것보다 백에 결국 여기서 무조건 잡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아기 쪽을 지키면서 역시 우변 여기와 여기의 교환이 거의 뭐 말이 안 되는 교환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백이 잘 됐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 교환이 없어야 좀 말이 될 것 같아요. 교환이 없어야 이제 그래도 흙이 잘 됐다고 못하더라도 그렇죠. 약간 잘 모르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뭐 약간 백이 늦게 받거나 뭐 큰 의미, 큰 네. 실수는 아니다 이런 느낌인데 이거는 뭐 그냥 알아서 손해 본 모양 되어 있으니까요. 김지석 구단이 일단 이 우하 쪽에서 확실한 포인트, 물론 그 전에 하변과 이쪽 부분도 인공지능은 이제 조금 포인트를 올렸다라고 평가를 했지만 사실 프로기사인 저희 눈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잘 모르겠다 수준이었는데 여기는 저희 눈으로 보더라도 이거는 뭐 누가 봐도 백이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두는 당사자들도 느끼는 타이밍이에요. 확실히 백이 좋다. 백이 확실히 좋은 바둑이다라고 두 선수가 모두 느낄 수 있는 타이밍이에요. 안 그래도 김지석 구단이 괜찮다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엄청 좋다고 보겠는데요. 네, 이거 뭐 쉽게 둬도 된다라고 볼 가능성이 높고 네. 또 김지석 구단은 그렇지 않아도 쉽게 두는데 이 바둑 중반 굉장히 쉽게 둘 것 같거든요. 네. 일단 초반 처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더구나 흙이 손 빼도 되는 모양이 아니에요. 손 빼면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후수로 살아야 되는 모양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백이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뭔가 받아줘야 돼요, 지금. 손 빼면 그냥 쉽게 그냥 이거 두고 젖히면 그냥 잡혀요. 네. 내려서 그냥 이어도 이런데 다 나가면 그냥 잡히는 모양이거든요, 사실상. 거의 뭐 빠질 데가 없죠. 여기도 다 선수가 되니까요. 손 뺄 수는 없고 지금 날짜를 뒀다는 것은
백도 여기서 손은 못 뺍니다. 하나는 일단 받아줘야 되는데. 그렇죠. 이거 큰일 나죠. 네. 이거 바로 잡힙니다. 그럼 뭐 붙여서 받겠죠. 이게 붙여서 받는 수 이거는 좀 그래도 기분 나쁘잖아요. 이렇게 둬주고 싶진 않잖아요. 네, 붙여서 이제 받겠는데요, 일단. 여기 뭐 붙인다고 해도 흙이 손을 빼면 젖혀가는 게 있기 때문에 흙은 늘 수밖에 없고요. 물론 이렇게 늘면서 이 한 점과의 약간 연결은 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흙이 완벽하게 살아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고 백이 다른 곳으로 손을 뺀다면 네, 그런 곳이요. 좋네요, 이 자리. 백의 흐름이 좋습니다. 지금은 그 자리는 붙이는 것밖에는 떠오르지가 않는 장면입니다. 뭐 진짜 잘 됐다고 자꾸 생각이 되는 게 여기 변 모양만 깬 거예요. 여기 변 모양만 한 10집 정도 될 모양만 깬 건데 네. 이 한 점 투톤만 해도 그거보다 부족할 것 같지가 않거든요. 원래 여기는 흙이 먼저 둔 자리니까요. 그리고 백이 이곳으로 온다. 흙이 처음에 다가왔던 수가 굉장히 좀 쑥스러운 자리에 돌이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흐름 아주 좋습니다. 쉐리 김지석 구단은 강자랑 둬야 본인의 진가를 더 발휘하는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7라운드에 뒀던 몽타이링 선수가 좀 서운해하려나요? 그 바둑은 정말 치열하게 싸웠었거든요. 네. 지금 이 우변 같은 경우는 흙이 뭐 쉽게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렇죠. 모양상으로 봤을 때는 이런데 이제 뛰면은 연결처럼 보이지만 백이 이렇게 두던 붙이던 차단은 가능하고 차단이 되는 순간에 하변이 못 살아 있기 때문에 흙의 행마가 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도 한 칸 띄워놓고 또 빛나고 있어요. 그런 충머리까지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눈에 보이는 집은 큰 차이가 나는 바둑은 아닙니다만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백의 두터움이 좀 지배할 것 같은 바둑이거든요. 네. 물론 근데 거기를 지키니까 흙집도 굉장히 많아서 이 바둑 끝났고 방심할 만한 그런 바둑은 아닙니다만 또 이런 또 두터운 운영 김석구단 좋아하거든요. 지금 오히려 그냥 확정가만 센다면 흙의 좌변집이 커서 흙이 집이 많다고 봐야 돼요. 하지만 지금 우변 쪽 모양을 보시면은 결국 이 한 점은 움직이기가 힘들고 백이 먼저 둬서 모양이 이제 커질 때 흙은 하변이 못 살아 있어서 마음 놓고 싸울 수가 없을 테고요. 그런 부분까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두터운 백이 조금이라도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귀에서 사는 맛을 노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우변을 집을 짓는 건데요. 흙도 이런 자리에 좀 붙여놓고 싶긴 했었을 거예요. 이런 자리에 하고 싶었겠지만 이쪽이 급하고 해놨다가 여기 뒷맛이 좀 나빠지기 때문에 두재 못했는데 백이 바로 붙여갑니다. 이 자리 같은 경우에는 하나 호쳐 두더라도 하나 더 받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받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네. 백은 아마 밀어가겠죠. 밀어가고 받아주면 자연스럽게 집이 나니까 이쪽을 어떻게 키워야 되나요? 막상 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디 둬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일단 뭐 키워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데 이제 뭐 붙인다든지 해서 그냥 네. 솔직하게 네, 솔직하게 늘까요? 네, 이런 식으로 진짜 솔직하긴 한데 집만 되면 또 크거든요. 작지 않죠. 네. 더구나 이 바둑은 서로의 모양이 다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흙의 두터움이 쌓인다고 해서 집이 되지도 않습니다. 근데 사실 인공지능 솔직한 거 많이 추천하잖아요. 네, 그렇죠. 백은 뭐 여기서는 너무 밀어가고 싶은데요. 다른 건데 물론 상변을 벌리는 것도 작은 자리는 아닙니다만 굳이 벌린다면 하나 밀어놓고 벌리고 싶죠. 네, 일단 백도 우변 쪽 모양을 키우는 데 있어서는 여기는 너무 밀고 싶은 자리입니다. 거기까지 건너붙이는 것은 싸울만하다 이런 얘기죠.
이대로 싸워도 여기 뭐 듣는 게 많아서 이런 식으로 두는 것은 여기보다 뛰는 게 보통이긴 하죠. 뛸 때 호구치고 이런 식으로 뭐 붙여서 나오면 별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죠. 네, 그리고 나오고 나면은 또 좌변 쪽의 모양이 또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거의. 김지석 구단은 이거는 못 끊는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또 이렇게 되다 보면 여기가 두 점이 그냥 더 크게 잡힐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겠다. 오히려 싸워주면 정리를 하겠다. 천녀의 구단 입장에서 가장 기분 나쁜 순간이겠네요. 아이고. 좀 당하는 느낌이 있는데 그래도 지금 무리를 해서 싸우는 것보다는 일단은 좀 지킬 땐 지켜둬야 된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근데 진짜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저거를 굴복을 당하고 있는 흐름이라면 중앙 쪽에 백의 발언권이 워낙 강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일단 확정가를 세보면 여기가 움직이죠. 그러니까 거기를 안 움직이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가 집이 작지는 않아요. 50집에 65 거의 뭐 70집에 준하는 확정가가 나 있는데 일단 여기가 쉽게 밀 수가 없죠. 이 나가는 맛 때문에 원래는 이런 모양도 이게 다 돼야 된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 단수 치면 곤란하기 때문에 집도 더 봐줘야 되는 모양이고요. 그러면 여기도 거의 한 20집. 여기까지가 35에 45, 55 나 있고 여기 잡히면 10집씩 늘어나니까 지금 뭐 안 움직이고는 곤란하겠네요. 그리고 그곳을 뭔가 뭐 다 살리지 못하더라도 흙이 그쪽을 삭감하지 못하면은 백의 집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천야의 구단이 우변 쪽에서부터 승부를 걸어가는 것은 맞는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뭐 백은 크게 무리할 게 없는 모양이죠. 그렇죠. 백은 일단 저 한 점을 잡기만 하더라도 기본적인 이런 식으로 이제 위쪽에서 눌러보겠다. 근데 이거는 일단 백이 끊어버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끊는 게 보통이었는데 그건 그냥 이쪽을 단수를 치고 단수 칠 필요도 없나요? 그냥 뭐 이런 식으로 두면은 사실 둘 중 하나 무조건 잡히는 모양이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젖혀간 것인데 글쎄요 여기를 끊고요. 뭐 끊으면 늘어야겠죠? 네. 그다음에 여기를 이으면 어떻게 정리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 축이 안 되고요. 축이 안 되는데요. 이제 와서 늘겠다? 이거는 뭐 잡는 것이 쏠쏠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 정말 쉽게 만든 거거든요. 네. 물러난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글쎄요 일단 쉽게 둬도 100 이상할 게 없습니다. 일단 그곳은 뭐 당연히 축이 끊어놓고 손을 빼도 축이 안 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두고 싶은 자리고요. 이게 뭐 바둑이 불리할 때는 도로 막 이런데 막아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렇게 이것도 강수입니다. 지금 막는 것은 이렇게 잡으러 가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잡힌 것 같아요. 뭐 여긴 바다만 줘도 이걸 못 사네요. 이걸 두면은 이걸 둬서 이걸 두면은 이걸 둬서 잡혔습니다. 네, 너무 쉽게 잡히는데요. 이렇게 쉽게 잡히는 모양이면 못 밀고 들어갑니다. 절대. 흙은 그렇다면 뭐 중앙 쪽을 나갈 수밖에 없는데요. 김지석 구단은 뒤로 밀어주는 거는 어디까지 받을 생각일까요? 막히는 게 그래도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러고 이 정도 하고 그냥 넘어가나요? 이렇게요. 네. 뭐 단수 쳐서 두는 것은 여전히 살리면은 뒷맛이 바로 끊어진다. 네. 여기까지만 이제 김지석 구단은 받아주겠네요. 하나는 받아줄 수 있겠어요. 왜냐면 이거는 흙이 너무 잘 됐잖아요. 빵 따내면 안 됩니다. 이건 안 되잖아요. 저게 뭐 저 한 점을 백이 잡히는 일은 웬만하면 없어야 되고 버리는 데 있어서도 빵 따내면 너무 두텁기 때문에 다르게 버려야 됩니다. 일단 단수 쳐서 지금 김지석 구단은 더 크게 밀고 들어오고 있는데 일단 천명희 선수는 일단 마늘몰 어쨌든 이쪽을 살리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의 흐름은 김지석 구단이 조금 편한 가운데 천야의 구단이 우변에서부터 뭔가 좀 승부를 걸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천양호의 구단의 좀 승부수가 시작이 됐는데요.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